지난 6월 28일에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또 큰 힘이 되어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예타 면제를 축하를 하고, 그동안 또 국가산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을 공유를 하고 또 소통하기 위해 마련을 했습니다.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울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이 지역의 발전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또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멀리에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원자력 수소 산업 단지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를 하시고 또 질문하실 일들이 많아서 7월 1일부터 해서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온 질문이 약 20개, 또 그렇지만은 SNS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약 400여 가지가 됐습니다. 이 400가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왜 수소산업을 선택을 했습니까? 또 국가산업단지 추진 과정이 궁금합니다 해서 시작을 해서 교육발전 특구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7가지 분야로 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많았던 질문이 왜 수소산업을 선택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울진군에서는 울진 군수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울진 국민이 더 잘 살고 행복한 울진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우리 군에서는 정의를 하고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울진군이 앞으로 울진군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울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큰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현재 잘 되고 있는 사업은 울진군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다 미래 주도 사업이면서 또 울진군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울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울진군에서는 바로 원자력 전기가 우리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에서는 전기 다소비 업종 중에서 이러한 공단을 유치를 하자 하는 결정을 하고 울진군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수소산업을 앞으로 미래 성장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왜 수소가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선택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에서 195개국이
앞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야 된다라고 여기에 195개 나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미 1도가 상승을 했다. 남아있는 온도가 0.5도다. 이렇게 해서 195개의 나라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2018년의 CO2 발생량 대비해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전 세계 각 나라가 평균으로 45%를 감축하자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목표는 4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석탄이나 기름이나 가스를 쓰던 이러한 화석연료, 화석에너지가 모두 수소로 대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사업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수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물을 전기를 분해를 해서 산소와 수소로 분해를 합니다. 여기에 분해를 할 때 들어가는 게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건은 이 전기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전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석탄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가스를 쓰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청정수소로, 여기에서 생산된 수소는 청정수소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을 할 수는 있지만은 청정수소는 되지만은 가격이 비싸고 너무 간헐적으로 전기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가 원자력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산업에서는 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수소 조달 계획을 보면은 첫째로는 천연가스, 저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 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유국에서 천연가스를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분리공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분리공정을 거치면은 최종 분해를 하고 나면은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CO2가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하는 방법으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탄소를 포집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해외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해외에서의 상대적으로 싼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서 다시 수입을 해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체는 액체로 온도를 낮춰서 액체를 만들었을 때 부피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62도로 온도를 낮췄을 때 액화가 되고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수소도 마찬가지. 수소는 마이너스 250도로 해서 800분의 1로 액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수소를 실어 나르는 선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암모니아로 변형을 해서 이 암모니아 운반선에 싣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30도 수준에서 액화가 되고 암모니아 성박에 싣고 들어오면 800분의 1로 다시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 암모니아를 수입을 해서 다시 우리나라에서 암모니아를 분해를 하면은 질소와 수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소를 생산을 하지만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위험이 가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2050년에 이러한 방법으로 수소를 90%를 들여오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90%를 수입해오는 것은 바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에너지 자립이 안 됐을 때의 파동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차 석유 파동 때 1973년 이때가 배럴당 14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파동이 석유 파동이 있을 때 1980년 배럴당 38불로 원유 가격이 3배가 올라갔습니다. 또한 환율은 1973년에 평균 환율 340원에서 1980년에 660원까지 원화의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원화로 지급하는 원유 1배럴당 가격을 1973년보다 5배로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이때만 하더라도 전쟁의 조짐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55불까지 배럴당 인상이 되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2022년 3월 달에는 110불까지 유가가 올라가서 약 2배를 지출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나라 전체로 보면은 에너지 자립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뿐만이 아니고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이 탄소세가 있습니다. 이 탄소세가 철강 같은 경우에 12.26%가 되겠습니다. 26년부터 시행이 되면은 이거를 면하기 위해서 포항제철은 수소 환원제철로 생산시설을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50년에 포항제철에서만 쓰는 수소의 양이 375만 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울진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의 효과는 국가 에너지의 자립 또 수출 사업에 대한 경쟁력의 확보, 우리 울진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어서 수소 산업을 선택한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원자력 수소 국가 산업단지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울진군은 2020년 4월부터 수소 산업에 대한 실정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10,000평 규모의 연구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 설비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설비에 대한 수주를 했을 때 설비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본부가 5군데가 있습니다.
이 5군데 본부가 다 같이 이 실정 설비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은 22년 7월 달에 수소의 전주기를 생산할 수 있는 트러스트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목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규모는 46만 평, 그 다음에 사업단지 조성에 약 3,871억 원, 또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규모가 4조 2천억이 되는 이러한 국가산단에 대한 제안을 정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으로 방향 결정을 하고 나서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산단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 계시지만은 입주 기업의 수요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BHI, GS건설, 도성중공업, 또 대림ENC, 삼성ENA, SK에코프렌터, GS에너지, 현대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SKD&D 이러한 10개의 기업들과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의 박형수 국회의원님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시고 도지사님 또 국회 부의장님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울진군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도 짧은 기간 2주 동안에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장 심사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군의회도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면서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전기를 수소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서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마침 우리 동해안에 울진을 비롯해서 삼척 이 지역으로 가는 송전설로 능력이 모자라서 송전 용량이 6.3기가가 송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은 이 송전 전력으로 원자력 수소를 생산하겠다고 정부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15일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는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타 면제는 원자력 수소 산업의 국가적인 필요성, 또 거기에 관련 기업들의 추가 수요 확보, 이러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라든지 또 전국 원자력 수소 산업 포럼을 덕구온천에서 개최를 하고 또 국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여를 해서 우리 국가산단의 필요성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관련 기구, 국토부를 비롯해서 정부 여러의 또 업무 협약과 필요성을 울진군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원자력 수소 관련 포럼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업무 협약이나 입주 기업 유치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울진 산단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한 만큼 앞으로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울진에서 청정 수소가 생산되면 수소 운송을 위해 수소 배관망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마중물로 해서 수월하게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이십니다. 그래서 방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셨습니다만은 6월 28일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에 대해서 예타 면제가 최종 기재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그럼 과연 원자력 수소가 안전합니까? 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수소의 안전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소는 아시는 대로 우리 지구상에 많이 있으면서 무색, 무치, 무미, 또 무독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가벼운 기체가 되겠습니다. 공기보다 14배나 가벼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의 특성은 연소가 되면은 물만 남고 아무런 폐기물이 없습니다. 물만 남는 청정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소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수소 폭탄을 연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수소 폭탄을 만드는 수소와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이 수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료로 사용하는 경수소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수소 폭탄으로 사용하는 중수소나 삼중수소는 중성자가 있습니다. 이 중성자를 가진 중수소나 삼중수소에 1억도 이상의 1억도 감이 오십니까? 이세영 본부장님 감이 옵니까? 1억도가 1억도 이상의 고열과 압력을 가했을 때,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자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줬을 때 여기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수소 폭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료로서는 경수소는 수소 폭탄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에서 평가하는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수소를 1로 봤을 때 도시가스가 1.3, 1.03, LPG가 1.2, 가솔린이 1.44로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차량에 가솔린 차와 수소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가솔린 차량은 전체가 타버리고 결국에는 가솔린 기름통이 폭발을 하게 되죠. 수소 차량은 안전밸브로 수소만 분출이 되면서 수소만 그 자리에서 타버리고 물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이 수소법 시행을 해서 수소에 관련된 안전기준, 수소 관련 시설, 용품, 누출 감지 센서, 또 방출 밸브 등 이 검증된 안전장치만을 설치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소 활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시는 현대자동차의 넥소, 또 수소버스, 독일에 가면은 수소 기차가 있습니다. 또 우리 도심지에 수소 충전소가 177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버스에 수소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수소기차 같은 경우 열차 지붕에 연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서소문청사에는 수소 충전소가 서소문청사 안에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수소 사용이 우리 일상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국가산단은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3월 15일 후보지 결정 이후에 금년도 6월 달에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산단을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 만들 것이냐, 이 조성에 대한 LH가 산단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나서 국가산단 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시기가 내년 말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토지보상과 토지보상이 끝나고 공사 착공이 시작이 되고 2029년에 국가산단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삼척, 포항에 수소 관련된 수소의 저장 운송 클러스터,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가 예타 통과를 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2019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2023년 12월, 포항 같은 경우에 2019년 12월에서 2023년 7월, 두 군데가 다 약 4년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단지의 완전한 준공은 여기 오늘 오신 이러한 대기업들이 투자가 완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산술적인 투자 금액은 약 4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결정을 하려면 대기업도 주도 면밀한 여러 가지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주 여건을 조성을 해주는 게 또 우리 울진군이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국가산단에 대한 건설 효과는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때 실현이 되겠습니다. 모두 국가산단 조성에 기업들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두 총력을 다해갑시다. 다섯 번째는
국가산업단지가 생기면은 그럼 과연 어떤 점이 좋아지느냐, 이러한 부분에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두 군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포항의 국가산업단지, 철강산업단지가 1972년도에 1차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인구가 약 8만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뒤에 20만 명으로 배 이상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구미지역이 되겠습니다. 구미지역의 1단지 완료가 1973년이었습니다. 이때 인구가 약 11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때 1980년도에 인구가 17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울진군의 인구를 보겠습니다. 우리 1970년도에 약 11만 명, 1980년도에 9만 명, 저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4만 6천만 명. 자, 앞으로 산단 준공 이후 10년에 가면은 여기에 대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접적인 직간접의 경제 효과가 얼마냐? 금액으로 말씀드리면은 17조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모든 직간접 경제 효과는 직접 투자에서 발생이 되겠습니다. 직접 투자 4조 2천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투자를 할 때는 생산을 얼마를 할 것이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생산 유발 효과가 9조 2천억이 되겠습니다. 9조 2천억을 생산하는데 인건비를 비롯해서 외부에서 구매하는 가치를 빼고 내부의 부가가치가 3조 5천억이 되겠습니다. 이 9조 2천억과 3조 5천억의 효과는 매년 되풀이해서 반복이 되는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고용 유발 효과는 3만 8천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효과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46만 평의 공단 속에서 입주하는 기업들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외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우리 울진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원자력 본부가 있습니다. 원자력 본부와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비교를 해본다면 원자력 본부는 본사가 경주에 있습니다.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본사 기능을 우리 울진에서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원자력 본부는 한수원은 우리나라 전국에 유일하게 5군데의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신 부인이 많습니다. 가족들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영 본부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원자력서 국가산단은 가족 동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본부는 위험지역은 완전히 자동화가 돼서 기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소재, 부품, 장비 이러한 업체들이 관내에 우리 울진군 내에서 신설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건설을 했을 때 저희가 생산, 또 저장, 운송 이러한 생산의 라인이 흘러갔을 때 여기를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확정이 돼야 된다. 교통망이라든지 생활 인프라가 이렇게 확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철도는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만
고속도로라든지 36호선 4차로 건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 고속도로의 필요성이나 4차선의 필요성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설 효과는 국가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효과, 또 수출 산업의 탄소세 절감의 효과,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울진의 국가산단이 준공이 되고 나서 10년 후를 그려본다면은 울진군의 인구는 최소한 10만 명 이상, 또 지역의 총 생산은 지금 현재가 2조 4천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유발 효과 구조를 포함을 했을 때 10조 이상, 이러한 울진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 향후에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입주기업의 수소생산 모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복잡한 절차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산단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가 바로 들어오고 해수 담수화 설비로 담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전의 설비를 통해서 바로 수소가 생산이 되는 경쟁력 있는 구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 기업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우리 울진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평해 농공단지가 있고 주변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국가산단의 10분의 1이 안 되는 28,000평, 또 25,000평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조성을 해서 평해 농공단지 평당 18만 원입니다만은 분양률이 67%, 주변 농공단지가 평당 27만 3천 원인데 지금 현재 분양률은 34%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를 해주느냐 하는 부분이 기업 입주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향후의 과제는 원자력 전기를 수소 생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께서 제가 이리 올 때도 아까 전화가 왔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같이들 노력을 해서 관련 법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업 용수와 수송 체계가 적기에 구축이 되어져야 합니다. 수송 체계는 대구 경북 국가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진군에서 수소 특화 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특화 단지를 통해서 수소법에 근거한 자금이나 설비 지원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비 수소 특화 단지 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타 기획 연구 용역을 거쳐서 수소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된다면 수소 산업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R&D 연구개발, 장비 지원, 수소 공장 등의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이 교육 발전 특구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는 국가 산단의 인력 지원을 위해서 울진군 또 교육청, 대학, 산업체가 협력을 해서
인재를 양성을 하고 정주 여건에 기반을 마련하는 특구제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널봉통합센터를 비롯해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하는 생애 주기별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 또 학교 복합시설이라든지 산단 내 오픈 캠퍼스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하는 교육발전 특구에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 선도 지역을 지정을 받아서 3년간 시범 운영 후에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3년간 시범 운영 후 교육 발전에 대한 특구로서 정식 지정을 받게 된다면은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지역에서 취직을 하고 지역에서 결혼하고 학교를 위해 밖으로 나갔더라도 또 일자리를 잡으러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지역 정착형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의 성장, 국민 행복의 꿈이 이제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를 통해서 현실이 될 거냐 아니면은 또 이 기회를 놓칠 거냐 우리 국민들의 힘을 합치는 얘기에 따라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바로 이어서 국가산업단지 성공적으로 준공을 했을 때 우리 울진군의 이전40 비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진군은 아시는 대로 지방 소멸의 위기와 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전쟁 등의 세계 경제 불안, 또 저출산, 농촌의 고령화, 지방 소멸 지수, 지방 소멸이 0.1m로 0.1배, 0.2m로 내려가면은 고위험이 되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은 0.211 고위험이나 똑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대로 간다면은 향후에 1, 2년 내에 지방 소멸의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이 예상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라는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이러한 반등의 기회가 우리 울진군에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맞이해서 울진군의 5대 성장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의 성장 키워드는 첫 번째는 미래 주도 사업을 선점을 하자. 두 번째로 울진 관광을 대도약을 시키자. 세 번째 농업이나 업, 소상공 등 이러한 기반 산업들을 대전환을 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인프라를 가지고 스포츠 르네상스 시대를 구현을 하자. 마지막으로 승김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열어가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산단은 말씀드린 대로 4조 원의 직접 투자를 유치를 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 17조 원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총 사업비가 11조 7천억입니다. 이러한 사업비가 우리 지역과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을 체결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관광 대도약입니다. 우리 울진군의 관광의 가장 취약점이 잠깐 스쳐가는 관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을 사계절 전천후 오션 리조트를 유치를 하고 특화 먹거리 관광을 자원화를 해서 체리온 관광으로 특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치유, 온천치유, 해양치유, 맨발 걷기 등 삶의 여유와 건강을 담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갑시다. 산업의 대전환이 되겠습니다. 전력특구 시범단지라든지 스마트팜, 표고버섯 단지, 또 대형 저온 저장고 확대를 통한 유통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농업의 대전환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법은 매일 아침 잡히는 우리 신선한 수산물을 당일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신선수산물 유통 시스템을 통한 법 대전환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경북 119 산불 특수대응단, 국립산지생태원 이 세 가지 부분은 우리 울진군의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치뿐만이 아니고 임산물 클러스터 이러한 등을 통해서 우리 산림 문화가 경제적인 산림 정책으로 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르네상스 시대 구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축구장, 파크 골프장, 또 각종 경기장 52개, 또 5개 체육관, 울진 마린 CC 등 이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스포츠 르네상스 시대를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러한 설비에 대해 각종 대회라든지 전지훈련 유치로 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김으로 여는 국민 안전과 복지가 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재난에 대해서 사전 대피를 하고 철저한 사전 예방, 신속한 재난에 대한 사후 복구를 통해서 정말 인명피해가 없는 인명피해 제로의 안전한 울진을 같이 건설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임의용 목욕기 지원, 무료 빨래방, 전국민 무상버스 운영 검토, 다자녀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 보훈수당 상향 지원, 또 하루 한 끼에 식사를 할 수 있는 행복경로당 구축, 이러한 국민 체감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성김대회, 또 직통문자 운영,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성김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울진군의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량 강화, 또 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 성김 행정을 실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울진군의 미래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울진의 미래가 모두가 주목하는 성장 가도의 길을 같이 가도록 합시다.
2040년 울진군은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기반 산업이 혁신을 이루는 도시, 관광객 1,500만의 도시, 지역 총생산이 10조가 넘어가는 이러한 비전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성장하는 도시, 통일하지 않고 번영하는 도시, 빛나는 미래 울진을 향한 힘찬 여정에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